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액세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실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강의 좀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 그리고 여섯 번째 강의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QL, 자, SQ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이전 시간까지 해서 이제 모두 끝났고요. 자, 이 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액세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탭을 만들고 쿼리를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뭐 첫 번째 시간인데요. 테이블을 먼저 만드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테이블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담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것은 필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권동현의 레코드, 최영희, 장보연, 이단비, 이렇게 해서 각각의 레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드가 있고 레코드가 있는 것이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이 테이블을 가지고 또 쿼리를 알게 되면은, 쿼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더해서 총점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총점을 알게 되면 석차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균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쿼리를 알게 되면,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또 부가적인 정보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라면은 이제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이제 SQL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추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테이블이고 뭐 쿼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폼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쿼리를 만든다, 뭐 테이블을 만든다. 사실 배우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요.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직접적으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한다, 인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회원가입을 할 때 보통 회원가입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고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주소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을 통해서 가입 완료,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삽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게 폼이 되는 거예요. 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고서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보고서. 보고서라는 것은, 지금 현재 테이블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것을 뭐 개인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상급자에게 이 데이터를 보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떤 양식이 필요하겠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쿼리, 그 다음 폼, 그 다음 보고서, 이런 순서대로 액세스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실기하고 바로 연관되는 내용들입니다. 실기 들어가서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이번 시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뭐 테이블하고 쿼리하고 같이 개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데이터 형식. 회원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디라는 게 있고요. 주소라는 게 있고요. 연락처라는 게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데이터는 테이블의 필드 형식으로 해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드에 대한 데이터 형식을 미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숫자 형식으로 입력을 받을 거냐, 자, 날짜 형식으로 입력 받을 거냐, 자, 이런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미리 테이블을 만들 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뭐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또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첫 번째 고민할 내용이 데이터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필드 속성은요. 데이터 형식이 정해지면요. 이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만일 입력을 받겠다. 그러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이 적당하겠죠. 텍스트. 자, 문자 형식으로 받는 게 적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즈, 그러니까 필드의 크기를 한 10개 정도로 하겠다. 10자리 정도. 10자리로 받겠다. 혹은 20자리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지만은 이 필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만일 텍스트 형식으로 하고, 뭐 넉넉하게, 뭐 100자, 혹은 200자로 받겠다라고, 공간을 미리 마련해두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디라는 것은, 10자라든지 10자 이상 정도, 약간의 그 정도 사이즈만 있으면 충분히 아이디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필드 속성에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 형식 말씀드릴 거고, 필드 속성 정하는 방법,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관계 설정, 아주 중요하죠. 관계 설정. 자,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 설정은. 우리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 정규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화.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테이블을 분리를 했었죠. 자, 왜 분리했었습니까?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테이블을 관리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를 했었죠. 자, 나누게 되면은, 일단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데 정보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 때는 여기에서도 정보가 있고 여기에서도 정보가 있으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어떻게 된다? 자,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하위 테이블에 외래 키로 전이를 시키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관계 형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관계 형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 설정을 했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죠? 참조 무결성이죠. 참조 무결성. 예를 들어서 기본 키가 A001이에요. 그리고 하위 테이블에서 A001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다. 참조하고 있을 때는 상위 테이블에서 A001이라는 만일 회원 번호라면은 이 회원 번호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 안 되죠. 삭제를 해버리면은 참조하고 있는 하위 테이블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항상 데이터 입력에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 쿼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일단 테이블이 있어야만 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테이블이 있어야만 DML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이블이 있어야만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쿼리 만들 수도 있고요. 폼도 만들 수도 있고요.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 그것을 테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형식이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쿼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양한 조건으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셀렉트 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DML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 조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그것을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테이블을 연결하여 새로운 결과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폼이라든지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 자,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폼이라든지 보고서를 만들게 될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테이블에서 쿼리가 만들어져요. 테이블에서 쿼리를 어떤 요구사항에 맞도록 쿼리를 만듭니다. 총점을 만들어라, 평균을 만들어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본 데이터잖아요. 기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더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이것을 폼을 만들고요. 또 보고서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폼과 보고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데이터에서, 자, 기본 테이블이 테이블 1이라면은,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필드명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쿼리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테이블 만들기 실습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테이블을 만든다. 그럼 테이블의 틀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디자인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 형식, 그리고 세부적인 필드 속성까지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테이블 만들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들기 리본 메뉴에 가시면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 데이터 시트에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테이블 서식 파일이라는 것은 미리 액세스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양식을 미리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테이블 서식 파일을 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세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새 데이터베이스 클릭을 하시고요. 자, 경로를 설정하시고 파일 이름은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요.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1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 데이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시면 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성명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추가하시고요.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러면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 디자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 디자인 클릭을 하시면은 필드 이름하고요. 데이터 형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가 있고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는데 지금 디자인 보기 상태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그림이 아이콘 그림이 이건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이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테이블 시트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시트.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시트 화면이 나오죠. 자, 뭐 테이블 만드는 것은 뭐 시험에 나올 거리는 잘 없습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 데이터 형식을 그리고 필드의 속성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 이 파트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형식이 되는 거고 필드 속성이 되는 거죠. 자, id라는 필드를 만들 때 자, 이 id라는 필드는 데이터 종류가 텍스트가 되고 크기는 열자로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데이터 형식이고 필드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필드의 속성은요, 그러니까 달라지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필드 이름이 있고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금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자, 일련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필드 속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의 필드 속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숫자 누르게 되면 숫자 필드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필드의 속성의 양식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데이터 형식이 다른데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데이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는 텍스트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통 텍스트 형식으로 정합니다. 뭐 당연히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 텍스트로 뭐 형식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텍스트하고 숫자가 혼합되는 경우 뭐 어떤 경우입니까? 뭐 A1, 뭐 A2 이런 식으로 문자하고 숫자하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숫자로서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산술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자, 이런 연산이 돼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연산이 어렵죠. 그래서 텍스트하고 숫자가 혼합되는 경우는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인번호. 자, 주인번호가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숫자지만은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뭐 세부적인 이제 필드 속성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필드의 크기가 나옵니다. 필드의 크기.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는 무한정으로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무한정으로. 뭐 천자, 만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대해도 255. 자,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의 크기를 여기서 50이라고 주게 되면 50자까지 입력받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뭐 100이라고 입력하면 100자까지 입력받겠다. 자, 그렇게 해서 필드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메모는요. 텍스트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최대 65,53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죠. 큽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메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 사항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숫자는요. 산술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제 숫자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숫자 형식에서 자, 필드 크기 잘 보십시오. 자, 크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크기. 자, 여기서는 255자가 되는 거고. 자, 숫자는요.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숫자도 뭐 바이트, 정수인데 롱형, 실수, 싱글, 실수, 뭐 더블 이런 식으로 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각각의 사이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트는 말 그대로 1바이트를 저장을 해요. 자, 숫자를 저장을 하는데 1바이트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1바이트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 비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1비트. 자, 1비트는 하나의 공간이고요. 1 또는 0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승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두 개의 정보를 1비트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해서 8개의 비트다. 8개의 비트. 그럼 8개 비트면은 이것을 우리는 1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1바이트. 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8승이 되는 거예요. 2의 8승계. 그러니까 2의 8승계의 사이즈로 해서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이트는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정수, 뭐 2, 4, 7, 6,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없는 수. 자, 정수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예요. 그래서 바이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정수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정수에서 롱형이 있습니다. 롱형. 자, 2바이트만으로는 정수를 표현하기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롱형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곱하기 2가 됩니다. 4바이트가 돼요. 4바이트. 됐습니까? 자, 정수형에는 기본 정수형이 있고 그다음 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정수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정수형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바이트도 당연히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롱형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정수형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실수형이 있습니다. 실수형은 자, 정수형에서 소수점 아래 자리까지 표현하는 것이 실수형이 되는 거죠. 자,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이 실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형은 2바이트만 있으면 되지만은 아무래도 실수형은 좀 더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자, 싱글. 기본적인 것이 4바이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 4바이트도 적다,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더블 사용합니다. 더블. 실수형의 더블 곱하기 2 해서 8바이트를 저장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사이즈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정수형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정수형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날짜하고 시간형이 있습니다. 자, 날짜, 시간, 형식을 저장하는 거고요.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8바이트. 자, 통화도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통화하고 숫자하고 다른 점은 통화로 선택을 하게 되면 통화 기호가 붙어요. 숫자 형식은 뭐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통화 형식으로 만일 데이터 형식을 정하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원 표시가 붙습니다. 자, 일련 번호. 자, 일련 번호라는 것은 레코드를 추가할 때 일률적으로 번호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자, 일련 번호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 아니요 형식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면은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얘기는 하나의 비트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true 아니면 false, yes 아니면 no잖아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남자 아니면 여자. 자, 이것은 한 개의 비트만 있어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LE 개체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만든 것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것은 1GB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크죠?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개체를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인덱스 설명드렸을 때 인덱스 기억나십니까? 인덱스. 다른 것은 인덱스 정의 가능한데 OLE 개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OLE 개체는 인덱스를 정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연결하는 거죠. 링크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내부에 뭐 C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폴더 위치가 있죠. 자, 이런 위치를 연결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첨부 파일은 뭐 파일을 첨부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있고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필드 속성도 다 다릅니다. 그때 이제 그 필드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테이블의 필드에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데이터 형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주민등록번호는 자, 이거 하이픈을 포함하여 저장하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기준해서 앞에 숫자, 뒤에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숫자하고 혼합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데이터 형식을 예, 아니요로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필드는 자,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성별은 남자, 여자. 그리고 합격 여부는 합격, 불합격. 회원, 회원 구분은 회원, 비회원. 그래서 yes, no, true, false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과라는 것은 딱 두 개로 나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 작성 시 필드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자, 텍스트하고 메모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5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가 이제 필드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하는 크기가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자, 가장 작은 것은 어떤 거죠? 말씀드린 것은 예, 아니오죠. 예, 아니요. 자, 이것은 한 개의 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개의 비트만. 근데 보기에서 고르셔야겠죠? 보기에서 고르시면은, 쫙 보시면은, 자, 정수, 롱형. 일단 정수형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바이트죠. 자, 이전에 있는 것이 바이트입니다. 자, 바이트는 1이 되는 거고요. 1바이트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정수형인데 이제 그 롱형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실수형, 싱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자, 실수형도 부족하다. 그래서 더블 사용을 하는데 곱하기 2가 되어서 8바이트가 됐죠.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수형은 이제 기본 정수형 2바이트에서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4바이트가 되고요. 날짜, 시간,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줍니다. 8바이트 줍니다. 자, OLE 개체는 상당히 많죠. 1GB가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 해당되는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자, 일단 숫자 관련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예, 아니오가 1비트로 이제 가장 작죠. 크기가 작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트가 되고요. 말 그대로 1바이트가 되고요. 자, 숫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 곱하기 2를 해서 정수형이 되고요. 2바이트. 자, 그 다음 2바이트도 부족하다. 롱형이 있습니다. 4바이트. 자, 같은 것이 이제 실수형으로 해서 싱글 있죠. 그래서 정수형, 롱형하고 실수형, 싱글하고는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싱글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더블이 되는 거죠.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련 번호는 4바이트가 되고요. 날짜, 시간, 통화는 넉넉하게 8바이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데이터 형식의 크기,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어떻게 출제가 되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큰 것부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날짜, 시간 8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 일련 번호는 이제 4바이트가 되고요. 자, 나번 같은 게 정수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1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 필드와 레코드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현재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코드를 삭제를 하든 필드를 삭제를 하든 일반적인 삭제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선택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열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열이잖아요, 그죠? 필드는 열이 되는 겁니다. 또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버튼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은 선택한 필드와 그 필드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삭제를 하면은 되돌리기는 안 됩니다. 되돌리기가 안 돼요. 한번 삭제되면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드명하고 필드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 함께 삭제가 됩니다. 자, 레코드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레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도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삭제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필드를 삭제하면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함께 지워진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필드를 삭제한 후 즉시 컨트롤 Z. 자, 이건 뭐죠? 되돌리기죠. 금방 실행한 것을 되돌리는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을 사용 못합니다. 한번 삭제되면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필드를 삭제하거나 레코드를 직접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서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OLE 개체가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안 되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필드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개념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필드 하나가 있는데요. 숫자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형으로 정하고요. 자, 이게 점수예요, 점수. 그래서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숫자가 보통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외의 숫자는 입력받지 않고요. 0에서 100까지의 숫자만 받겠다. 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해서 between 0 and 100 해서 0에서 100까지의 값을 받겠다라고 규칙을 정해 둔 겁니다. 자, 보세요. 필드 이름을 이제 점수라고 주고요. 자, 숫자라고 이제 데이터 형식을 줬습니다. 그 다음 필드 속성에 내려가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기본키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아니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0에서 100까지의 숫자만 받겠다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가능하죠? 자, 이런 숫자들은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가능합니다. 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입력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효성 규칙에 의해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르게 그 범위 내의 값만 입력을 해야만 이제 다음 레코더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정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 데이터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속성으로 옳은 것은, 자, 입력 데이터를 제한할 때 그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을 합니다. 성적 테이블에서 점수 필드에 0 이상 100 이하의 값이 입력되도록 범위를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필드 속성은 어느 것인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에서 등록일자 필드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옳은 것은, 자, 등록일자는 날짜 형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날짜 형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2009년 1월 1일을 입력하는 방법, 2009년 12월 31일을 입력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날짜 형식을 입력을 할 때는요, 자, 샵으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 뭐 가나 다 이런 것들은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묶어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날짜 형식이라는 것을 이제 다른 이제 그 형식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샵으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형식을 일단 샵으로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between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 and.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in이라는 이제 그 키워드도 사용을 가능합니다. 자, between 같은 경우에는 and잖아요. 자, 뭐뭐에서 뭐뭐까지 이렇게 해서 and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in 같은 경우에는 o와 연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을 주고요. 쉼표하고요. 또 기간을 주게 되면은 날짜를 주게 되면은 또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 또는 2009년 12월 31일,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날짜를 입력하면 안 되죠. 이 두 날짜 외에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림과 같이 유효성 검사 규칙과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설정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효성 검사 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을 보시면은 like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물음표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각 자리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5자리를 더 초과해서도 안 되고요. 미만, 그러니까 5자리를 보다도 작아서도 안 됩니다. 5자리가 맞아야 되고 A로 시작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도록 일단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는 것은, 자,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오류 메시지를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점수를 0에서 100까지 해서 between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자, 0에서 100까지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뭐 이상 없이 그냥 계속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111이라고 입력이 되었을 때, 자, 그럴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 보여줘야겠죠.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메시지가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 문구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맞지 않을 경우에 보여지는 메시지가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보여드렸을 때, 실습을 했을 때 보여드린 것은 액세스 표준 오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데, 유효성 검사 텍스트는 입력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하지 않으면은 액세스에서 미리 만들어진 표준 오류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검사 텍스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입력되는 값은 반드시 A로 시작하면서 5자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보기 보시면은 5자 뭐 이내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자가 딱 맞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규칙에 맞지 않은 값이 입력된 경우에는 유효성 확인입니다. 유효성 확인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맞지 않을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규칙에 맞는 값이 입력되었을 때, 아니죠. 뭐 값이 입력되면은 계속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메시지를 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입력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받으려고 회원 가입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 필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주민등록 필드에다가 일단 텍스트로 해서 이제 데이터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장에서는 자, 앞자리가 6자리고 자, 뒷자리가 뭐 7자리다 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의 양식을 알고는 있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못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을 미리 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일정한 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속성 그 필드 속성 중에서 입력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입력 마스크, 입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 되는 겁니다. 자, 마스크라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 모양하고 동일하게 틀을 맞춰서 만든 것을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는 양식을 모양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한번 주민등록번호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클릭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면은 입력 마스크 마법사라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자주 사용이 되는 데이터 모양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기호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실행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은 자, 일단 클릭을 하면요. 자, 양식이 미리 보여집니다. 자, 양식이 보여지고요. 이 양식대로만 입력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자, 앞자리 6자리 입력하면요. 뒷자리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요. 자, 쭉 입력하면 더 이상 데이터 입력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는요, 데이터 입력 시에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틀을 만드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입력 마스크를 미리 정해두면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정의하여 필드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 가능하죠. 자, 입력 마스크를 이용하여 필드의 각 자리에 입력되는 값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뭐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입력 마스크를 제가 조금 전 주민등록번호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는 6자리, 뒷자리는 7자리, 그리고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미리 틀을 만드는데 데이터의 종류, 즉 값의 종류를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자, 3번 색인을 이용하여 해당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제 인덱스를 정의할 때 자, 보세요. 자, 점수를 만일 인덱스로 정의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택할 수 있죠.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 그래서 예, 중복 가능이라고 선택하게 되면은 중복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기본키 속성을 이용하여 레코드 추가 시 입력되는 기본값을 사용자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기본키 속성을 이용하여 레코드 추가 시 입력되는 기본값을 사용자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코드를 만들 때 만일 이제 필드가 이제 점수 필드다. 그럼 점수 필드에서 기본적인 점수를 항상 80점이라고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필드 속성에서 기본키가 아니고요. 자, 오른쪽 클릭하면 기본키 나오죠. 자, 기본키가 아니고요. 기본값이라는 필드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80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8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엔터 입력을 하고요. 자, 다음 레코드 이동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레코드를 입력하려고 하면은 80점이라고 값이 기본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이유가 기본키 속성이 아니고요. 기본값 속성이 되는 거죠. 기본값 속성에서 기본값을 사용자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입력 마스크가
L 그리고 %A로 설정되어 있을 때 입력 데이터라고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입력 마스크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입력 마스크 마법사, 자,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자 지정 기호라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를 이용해서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맞도록, 입맛에 맞도록 입력 마스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기호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입력 마스크가 나오죠. 문제에서는 L하고 %하고 A가 나왔죠. 자, L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A 여기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L하고 물음표가 있는데요. L하고 물음표는 영문자 한글만 입력 가능한 거예요. 영문자 한글. 자, 조금 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 입력 마스크는 입력되는 값의 종류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입력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입력되는 그 값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하고 물음표가 들어가면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 가능해요. 영문자하고 한글. 그리고 A하고 소문자 A는 이제 영문자하고 한글에다가 숫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고 C는요, 모든 문자나 공백 입력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그러면 L하고 물음표하고 차이점, A하고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의 차이점, %하고 C하고 차이점은요, 입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L로만이 입력 마스크가 정해진다. 자, 여기 보시면 L, %A잖아요. 그러면 세 자리예요, 세 자리. 세 자리 입력을 받는데 L이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리는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꼭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게 물음표로 되어 있다라면은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문자 A라고 입력이 되면은 꼭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고 C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꼭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LA 그리고 %가 이용이 되었죠. 자, 꼭 입력이 되어야 되는 입력 마스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가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안 되죠. 자, 3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L이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 안 됩니다. 영문자하고 한글만 돼요. 숫자가 들어있는 1번 안 됩니다. 자, 4번 이거 숫자네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는 모든 문자나 공백 입력 가능하죠. 그래서 1 괜찮고요. 자, 대문자 A도 영문자 한글 숫자까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중 입력 마스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소문자로 입력이 되네요. sun하고 moon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각각 입력하였을 때 테이블에 입력된 결과는 자, 입력 마스크 틀에 맞춰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입력된 데이터가 어떻게 화면에서 보여지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입력 마스크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L하고 물음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등호 크다, 작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문자를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문자로 변환하는 겁니다. 작다라는 것은 소문자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렇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요렇게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크다라는 거하고 L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작다라는 거하고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다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작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문자 한글로만 이제 L은 입력이 되는 거죠. 꼭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영문자 한글로만 입력이 되고 꼭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sun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S가 소문자지만은 대문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들어오는 세 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문자는 소문자죠.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물음표가 입력이 되었죠. 자, 물음표가 입력이 되면은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물음표는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 가능한데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릿수를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자리고 미리 입력 마스크에서 만든 것은 세 자리잖아요. 그죠? 두 자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소문자, 세 자리가 소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L 그리고 물음표 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 크다 작다란 거에 의미만 잘 아시면은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 작성 시 필드 속성 중 입력 마스크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기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래쪽에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0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숫자만 입력 가능해요. 그리고 덧셈 뺄셈 기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보셨죠? 자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입력 마스크를 만들 때 자 여기 보면 0으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의 의미가 숫자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 자릿수를 무조건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 0은 숫자만 입력 가능하다. 그리고 덧셈 뺄셈 기호는 사용할 수 없고요. 꼭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9라는 숫자는 숫자나 공백 입력 가능합니다. 공백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덧셈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은 0부터 9까지의 숫자, 자 숫자만 입력 가능하며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 숫자나 공백의 입력이 가능하지만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물음표, 자 영문자 가능하죠. 한글 입력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L은 영문자고 한글 입력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이 명확하게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방식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정의하여 필드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 맞고요. 필드의 각 위치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를 제한하는 입력 마스크를 작성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입력 마스크, 자 입력 마스크 기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값을 정할 수도 있죠. 자, 복잡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매크로를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엑셀에서 이제 매크로 배웠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나옵니다. 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4번. 필드의, 형식 속성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숫자의,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필드의 속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형식 속성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 속성. 자, 형식 속성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 틀렸습니다. 자, 형식이 아니고요. 소수 자릿수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소수 자릿수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0이라고 만일 정하게 되면은 실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로 만들어지는 거죠.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수 자릿수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표시 그리고 인쇄 방법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13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2013 연도라고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2013 연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도록 하려면은 형식을 정해주면 돼요. 형식. 뒤에 연도가 붙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샵하고 자, 원 표시하고요. 이렇게 연도 표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연도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드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검을 필요로 하는 필드에 요구사항이나 조건 또는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를 미리 지정한 후 데이터 입력 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기능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점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값이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설명 좀 드릴게요. 간단한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기본값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셀의 코드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필드에서 기본값을 커만이라고 미리 정해두면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과목이 이제 커말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필수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필수. 말 그대로
반드시 입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필드가 되는 겁니다. 자, 빈 문자열 허용. 자, 빈 문자열 허용. 자, 빈 문자열이라는 것은 길이가 0인 문자열을 뜻하는 겁니다. 자, 길이가 0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 기사 퍼스트. 자, 이것은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길이가 0이라는 것은 자, 문자열을 나타내는 큰 따옴표가 이렇게 이어서 바로 입력되는 경우. 자, 이렇게 입력되면 이것은 길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빈 문자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면은 길이가 0인 문자열, 한마디로 큰 따옴표를 이어서 입력하는 경우, 이것을 입력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의 속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도록 하죠. 정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 롱형으로 되어 있고요. 형식이 표준이다. 자, 이거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수 자릿수는 0, 그리고 캡션이 가격, 필수가 예 되어 있고요. 인덱스는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점수 필드가 있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 형식이고요. 자, 롱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형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형식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숫자도 있고, 통화, 뭐, 유로, 고정, 표준, 백분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표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표준을 잘 보시면요. 일단 천 단위마다 쉼표가 구분자로 있습니다. 천 단위마다 쉼표가 구분자가 있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자, 값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캡션은 가격을 입력을 했네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필수는 예. 자, 필수는 예.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필드에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예라고 선택을 했고요. 인덱스는 아니요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는 뭐 중요하지 않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데이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숫자로 뭐 123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 자, 12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을 했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이 되었네요. 그죠? 소수 둘째 자리는 제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형식을요. 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 그래서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 자, 천 단위마다 쉼표 들어가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는 것이 좀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소수 자릿수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0. 자, 0으로 바꿔주시면은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자, 이제는 소수 자릿수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에 의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형식이 정해졌지만은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했기 때문에 둘째 자리가 표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캡션 같은 경우에는 캡션이 지금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세히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위쪽에 필드명이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필드 이름은 점수인데 자, 가격으로 바뀌었죠. 이게 캡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수의 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입력해서 안 되는 경우는 안 되죠. 입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드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필드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필드 값으로 23.7을 입력하면 23으로 기록된다. 자, 23.7 소수로 입력이 되면요. 소수 자릿수가 여기서 문제에서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 소수 자릿수를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필드 값으로 1, 2, 3, 4, 5라고 입력을 하면은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가 표시가 된다. 맞죠?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필드 값은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자, 필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필드의 제목은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 자, 이것은 캡션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이제 만드는 것을 뒤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모르셔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출판사 그 테이블이 있고요. 도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출판사 테이블의 기본 키인 출판사 코드가 도서, 그러니까 하위 테이블이 되겠죠. 자, 하위 테이블에 출판사 코드로 해서 이렇게 외래키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숫자 1, 그리고 무한대 표시죠. 이것은 1대 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1대 다. 자, 1대 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코드가 만약 A001이다. 그러면은 1대 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001이 하나만 존재할 필요가 없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출판사 코드가. 자, 그게 1대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무한대, 1과 무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자,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참조 무결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조 무결성. 자, 외래키는 참조하는 필드 값들 중 하나와 일치하거나 아예 널 값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A001이 있다는 뜻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상위 테이블에서 출판사 코드가 A001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참조하고 있어야 되고, 만일 상위 테이블에서 A001 이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 안 되죠. 왜? 하위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이게 참조 무결성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배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만 아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출판사 테이블에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 자, 출판사. 여기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위배될 수 있다. 위배될 가능성이 있죠. 자, A001을 하위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002라고 바꾸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도서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하는 경우, 자, 도서에서 자, A001이라는 필드를 갖는, 출판사 코드 필드를 갖고 있는 레코드를 삭제를 했어요. 삭제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자, 여기서 A001 뭐 출판사 코드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삭제를 하는데, 자,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상위 테이블 입장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도서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자, 여기서 레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자, A001에서 A002를 추가를 했어요. 출판사 코드를 A001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 위배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A002라고 출판사 코드가 도서 테이블에 추가한다는 얘기는 A002가 반드시 상위 테이블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번 출판사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상위 테이블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판사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 두고, 자, 여기서 참조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참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습을 통해서 한번 관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 설정을 하려면 테이블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출판사 테이블하고 도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출판사 테이블이 이제 상위 테이블이 될 거고요. 도서 테이블이 이제 하위 테이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위 테이블에서 출판사 코드를 기본키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도서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잘 보세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는 겁니다.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관계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테이블 표시 이 창이 만일 보이지 않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테이블 표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하시면 돼요. 도서 추가, 출판사 추가,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뭐 좀 이해하기 쉽도록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마우스로 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는 뭐 두 개의 테이블이 독립적인 상태입니다. 독립적인 상태고, 자, 이것을 관계 설정을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자,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하위 테이블로 이제 전이시키면 되는 거죠. 자, 출판사 코드의 부분에다가 드래그 하십시오. 탁 놓으시면은 관계 편집이라는 창이 보여집니다. 관계 편집. 자,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이거 체크하십시오. 자, 이거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만들기 버튼 클릭을 하십시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자, 도서하고요. 출판사는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놓으십시오. 놓으시고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리고 만들기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대 다 형식으로 해서 관계 형성이 되었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관계 설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탭을 두 개를 만드시고요. 자, 기본키 설정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관계 있습니다. 자, 관계 클릭하시고 테이블 표시 상태에서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하위 테이블에서 드래그 하는 거죠. 드래그를 해서 두 테이블 간의 조인 필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관계 편집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하면은 두 테이블이 이제 조인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려면은 잘 보세요. 상위 테이블에 만일 기본키인 A001, 자, 출판사 코드가 A00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을 참조하고 있어요. 참조하고 있으면은 자, 이 A001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제할 수 없죠. 그게 뭐예요?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은데 현재는 이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삭제 못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류 메시지 보지 않고 삭제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그런데 만일 이걸 삭제한다라면 참조하고 있는 이것도 같이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모든 레코드를 많이 삭제를 하겠다. 자, 그때는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면요, 이것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왜 이것을 선택을 하느냐? 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참조 무결성 위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예 참조하지 못하는 레코드를 지워버리자는 얘기죠. 여기도 지우고 참조하는 테이블에서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조 무결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하면 참조하고 있는 도서 테이블의 레코드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지 않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경우는 A001이 있고 여기서 A001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삭제가 돼버리면은 하위 테이블에서는 출판사 코드가 없는데도 도서는 있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도서 테이블에서 이것도 레코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출판사 테이블에서 기본키. 자, 이것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A002인데 이것을 A001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중이다. 중일 경우에 21로 많이 수정을 해버리면은, 자, 이것은 데이터가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것을 A001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두 업데이트.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수정이 됩니다.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가 되어 있고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하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테이블에 존재하는 과목 코드 값을 갖는 성적 테이블을 삭제해도 참조 무결성은 해치지 않는다.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과목 테이블, 성적 테이블 있고요. 자, 필드. 자, 이 두 개의 필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관계 편집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자, 그럼 과목 테이블에 존재하는 과목 코드라고 있죠. 자, 이게 상위고요. 이게 하위입니다. 자, 상위 테이블에 있는 과목 코드 값을 갖는 성적 테이블을 삭제해도, 그 말은 이게 하위 테이블인데 상위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값을 하위 테이블에서 삭제한다는 뜻이죠. 삭제. 여기서 삭제를 하는 거하고 상위 테이블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 과목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것은, 자, 과목 여기 있네요. 상위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상위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A002라고 추가하는 거예요. 자, 추가하는 것은 참조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위 테이블에 삭제하는 거 제약 없습니다. 상위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 제약 없죠. 자, 그 다음 3번. 성적 테이블에서, 자, 성적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과목 테이블의 레코드는 삭제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자, A001. 여기서 A001이에요. 자, 성적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과목 테이블의 레코드. 자, 과목 테이블에서 A001을 삭제해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만일 삭제를 해도 된다라고 하려면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가 되어 있다라면 이거 삭제하면 이것도 같이 삭제가 되면서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4번.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 값을 변경하면, 자, 이것을 A001에서 A002로 수정을 해요. 자, 수정하면 이를 참조하는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 값도 모두 변경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과목 코드가 A001이 있었어요. 자, 이거 참조하고 있었는데 A002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자동으로 바뀝니다. A002로. 왜 그렇습니까? 업데이트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을 경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상위, 이게 하위입니다. 자, 상품 테이블, 매출 내역 테이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크가 된 것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이것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업데이트 잘 해야겠죠. 자, 1번. 상품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 값이 바뀔 때마다, 자, 상품의 상품 번호, 자, 바뀔 때마다 매출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자, 자동으로 일단 변경이 되려면은 업데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매출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에는 상품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 번호를 입력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이게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는 이제 그 외래키 값은 항상 상위 테이블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널 값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게 참조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상품 테이블에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면 매출 내역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번호를 갖고 있는 레코드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건 뭐죠? 자, 모두 삭제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매출 내역 테이블의 상품 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키가 아니고 외래키죠. 외래키입니다. 외래키는 중복 가능해요. 그리고 1대 다이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A001이 있다라면은, 자, 하위 테이블에서는 A001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만일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1대1입니다. 1대1. 1대 다라고 했기 때문에 A001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적당한 설명은, 자, 관계 이제 설정 상태를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상위고 이게 하위가 되고요. 1대 다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크 사항이 다 되어 있네요. 1번 주문서 테이블에, 자, 주문서 테이블에 새로운 주문 번호가 저장된 후에 주문 상세 테이블에서 그 주문 번호를 갖는 레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 자, A001이 삽입이 되고 그 다음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을 참조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주문 상세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삭제되면, 자, 하위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삭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건 상위 테이블하고 관계없는데요. 그죠? 자, 주문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상위 테이블에서 삭제된 레코드의 주문 번호와 동일한 주문 번호를 가진 레코드가 모두 삭제된다. 이거 지금 설명 반대로 했어요. 상위 테이블하고 하위 테이블하고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 삭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대한 설명인데, 상위 테이블하고 하위 테이블의 테이블명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설명이 바뀌었어요. 자, 주문 상세 테이블에서 주문 번호를 수정하면 주문서 테이블에서도 동일한 주문 번호를 가진 레코드가 모두 수정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인데 상위 테이블하고 하위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주문 상세 테이블에서 주문 번호가 같은 레코드를 2개 이상 삽입할 수 없다. 자, 주문 상세, 이거는 하위 테이블이고, 주문 번호는 외래키죠. 외래키가 되기 때문에 기본키가 아니기 때문에 2개 이상 삽입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죠. 제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참조한다. 자, 이 테이블을 참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 테이블이 여기가 되고요. 하위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 분류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분류 코드는 외래 키, 포린 키가 되는 겁니다. 자, 분류 코드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분류 코드 필드 값을 변경하려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두 테이블에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 무슨 뜻입니까? 분류 코드 체계를 변경하려고요. 분류 코드 필드 값을 변경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위 테이블에서 분류 테이블에서 분류 코드를 변경하려고 했어요.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자, 관련 레코드가 제품 테이블에 있으므로, 이게 하위 테이블이죠. 있으므로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한마디로 참조하고 있는 하위 테이블에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상위 테이블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한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죠. 자,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두 테이블에 변경된 내용을 적용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강제적으로 하고 싶어요. 변경을 했는데 변경이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죠? 자, 이것을 체크를 하고 분류 테이블, 자, 분류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 필드 값을 수정을 하면은 하위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다라면은 같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의 이제 데이터 유형이라든지 필드의 속성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관계 설정 말씀을 드렸는데, 자, 관계 설정 직접 관계 설정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참조 무결성의 원칙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